자, 감수분열, 제 감수분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감수분열입니다. 자, 우리 감수분열을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어. 감수분열은 생식세포분열이야. 먼저 의미부터 알아야 돼.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만 알면 돼. 의미만 알면 아주 중요한 건데 첫 번째 봐. 아까 우리가 체세포분열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분열에는 세포분열에는 뭐와 뭐가 있어? 체세포분열과 감수분열이 있는 거야. 체세포분열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건 체세포가 분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체세포분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몸이 자랐지. 내 몸의 사이즈가 커졌지. 됐니? 세포의 수가 증가했지.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봐야 돼. 됐니? 세포분열은 감수분열이라고 있는데 감수분열이야. 감수분열이 뭐냐라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야. 수가 감하는 분열이야. 무슨 수가 감하냐면 염색체 수가 줄어들 거야. 그리고 얘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나. 특정한 장소. 그 특정한 장소가 뭐야?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거야. 난자 형성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분열 과정을 감수분열이라 그래. 그리고 이름 잘 써. 말 잘 따라와. 정자와 난자, 얘네들 정자와 난자는 일반 세포가 아니란 말이야. 니네 피부 세포, 니네 머리카락 세포 또는 손톱, 발톱 이런 세포가 아니지. 그런 세포는 체세포라 그러고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자손을 낳는 세포야. 그래서 얘가 자손을 낳는 세포라 그래서 얘를 무슨 세포라 그래? 생식세포라고 하는 거야. 얘를 생식세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생식세포요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야? 정자나 난자를 부를 때 생식세포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감수분열이 뭐니? 그러면 생식세포 형성이요 이러면 되는 거야. 감수분열이 뭐야? 생식세포 형성세포. 됐니? 감수분열이 뭐냐? 정자나 난자 만들기요 그런 거야. 그래서 감수분열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뭘까라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우리가 이따가 끝날 때 수정을 배울 건데 잘 봐. 수정 미리 배울 테니까. 수정이라는 건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건데 잘 봐. 그럼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난자는 염색체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사람으로 얘기해봐. 사람으로. 난자는 염색체 몇 개 갖고 있어야지? 사람의 염색체 몇 개야? 46개. 그럼 난자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어야 돼? 그치? 23개가 있어야지. 23개가 있어야 돼. 그럼 정자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어야 돼? 정자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23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자인데. 그럼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야 우리가 아까 이걸 뭐란다 그랬었지? 수정난이 되고 이 수정난이 자라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자의 염색체와 난자의 염색체가 만나야 되니까 얘가 46개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니네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손톱, 발톱, 피부, 머리카락 세포는 다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을 건데 정자나 난자는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3개만 갖고 있어야 되겠지. 됐니? 그래서 이름이 뭐한 분열이야? 감수분열이야. 이름이 감수분열이야. 감수 무슨 뜻이야? 수가. 그렇지. 감하는 분열이다. 그래서 감수분열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지? 이걸 n이라고 쓰는 거야. 봐요. 절반. 얘를 뭐라고 쓰지? n이라고 쓰는 거야. 절반. 그래서 모든 수정나는 염색체가 어떻게 써야 되겠지? EN계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n개와 n개가 만나서 2n개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감수 분열은 무슨 분열이라고요? 수가 감하는 분열이다.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는 거야. 수가 왜 감해야 돼? 정자랑 난자랑 만나서 2n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손을 낳더라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감수 분열이라 그래. 그래서 감수 분열의 의미가 뭐니? 라는 거야. 감수 분열의 의미가 뭐야? 수가 감하는 겁니다. 감수 분열의 결과 누가 만들어지니? 그러면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자, 시작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니까 조금 외워야 돼, 중학생들은. 자, 중학생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부터 봐? 전기. 그 다음에 여기, 어이구, 간기야, 간기. 간기 있어야지, 간기. 간기가 있어야 돼, 간기. 됐어요? 그럼 감기가 봅니다. 감기를 보는 거야. 이렇게 염색체 하나, 이렇게 염색체 하나, 이렇게 염색체 조그만한 거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생겼어. 됐어요? 그래서 염색체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 얘하고 모양과 크기가 같아. 얘하고 모양과 크기가 같죠? 그래서 이걸 모양과 크기 같은 건 상동 염색체 2n이라고 쓰는 거야. 얘를 2n. 됐니? 이게 간기야. 다만 이 간기 때는 핵막과 인이 있어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자, 전기부터 외운다. 감수분열 전기인데 아주 중요한 거에서 외워야 돼.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자, 여기 외워야 돼.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이상한 애가 하나 나와. 그래서 이름이 이가 염색체야. 됐니? 이가 염색체는 감수 분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왜? 체세포 분열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수 분열에서만 볼 수 있는 건 뭐만 있어야 돼? 이가 염색체. 감수 분열에서만 볼 수 있는 거 뭐라고? 이가 염색체. 자, 어떻게 생겼어? 얘 봐. 얘가 상동 염색체지. 그러면 얘가 전기가 되면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복제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복제가 된다고. 이렇게 복제가. 이렇게 복제돼야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염색체가 복제된 거다. 전기되면서. 그리고 이 복제된 염색체가 붙는 거야. 이렇게 됐니? 복제된 염색체가 붙는 거. 이렇게. 복제된 염색체가 붙어. 이렇게.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붙어. 그걸 이가 염색체라 부르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이건 어디서만 볼 수 있는 거야? 이건 어디서 보면? 그렇지. 감수 분열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체세포 분열에서는 볼 수 없고 감수 분열에서만 볼 수 있는 거. 그럼 무조건 답은 뭐가 돼야 돼? 이가 염색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쉽죠? 이게 이가 염색체였습니다. 됐어요? 자, 나머지는 똑같아. 체세포 분열이랑. 그러면 봐봐. 요게 전기 때 관찰이 되겠지. 그럼 여기 뭐가 나타나? 방추사가 나타나겠지. 자, 중기 가운데 몰려. 똑같네? 중기. 자, 이제 후기 때 이거 겁나 중요한 거야. 후기 때가. 됐니? 가운데 몰리는데 어떻게 끌려가는지 봐. 어떻게 끌려가냐면 정말 중요한 그림이야. 여기에 방추사가 달라붙어서 됐니? 상동 염색체가 얘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상동 염색체가 끌려가는 거야. 상동 염색체가. 그래서 후기 때는요. 요거 붙어 있는 거 이가 염색체였죠. 이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제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후기 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야. 상동 염색체가. 후기 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다. 지금 이 말만 3번 했다. 후기 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야. 그리고 얘 끌려가고 이렇게 되겠지. 말기 때 잘리는데 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함입되는 거 보니까 이건 동물세포인가 보다. 그지? 그래서 잘리지. 잘리는데 잘 봐. 여기 잘리고 나봐. 요 아주 중요한 거야. 요 하나만 선생님 따로 그릴게. 요 잘리고 나봐. 엄청 중요한 거야. 봐봐. 얘네 둘이 생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상동염색체가 있었지. 근데 1차 분열에서 잘리고 나면 이렇게 그림을 잘 찾아야 돼. 이렇게.
그럼 1차 분열에서 잘리고 났지. 그럼 잘리고 나니까 이제 상동염색체가 있냐, 상동염색체가 없냐? 상동염색체 있어요, 상동염색체가 없어요? 없어. 그렇죠. 1차 분열에서 잘리고 나면 상동염색체가 없네. 매우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요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아, 이렇게 보면 얘는 상동염색체가 없지. 두 번째 봐. 얘는 염색체가 복제된 염색체가 쌍으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 좀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뚱뚱이라 그래. 이건 뚱뚱이. 이거 고등학교 가면 뚱뚱이라는데 뚱뚱이. 그러니까 1차 분열이 되면 상동 염색체는 없는데 뚱뚱이 염색체가 있는 거지. 복제된 뚱뚱이 염색체가 있는 거라고. 알겠니? 이 그림이 나오면 아, 1차 분열이 끝난 거야. 1차 분열이. 한 번 분열이. 그래서 우리는 잘 봐라. 여기서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니까 1차 분열을 이엔계라 그러는 거야. 근데 1차 분열이 끝나고 나면 여기 상동 염색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 부르면 돼? N계라 그래야 돼. 똑같은 게 없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감수 분열, 수가 감하는 분열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1차 분열에 일어나는 거야? 2차 분열에 일어나는 거야? 1차 분열에 일어난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수 분열 언제 일어나니? 그러면 감수 제1분열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감수 제1분열에서.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어가는 거야. 2분열로 바로 이어가는데 잘 봐. 감수 2분열로 바로 이어가 보자. 감수 2분열로 바로 이어가는 거야. 감수 2분열로 이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하, 이렇게 되는 거야. 감수 2분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세포 하나당 기준이야. 얘 하나 그린다. 얘는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랬더니 상동염색체가 없는 뚱뚱이가 돼야 되는 거야. 상동염색체가 없는 뚱뚱이가. 그럼 다시 얘가 전기가 되는 거야. 그럼 중기 때 얘네들이 가운데 몰리겠지. 잘 봐. 후기 때 어떻게 되는지 봐라. 후기 때 이 뚱뚱이 염색체가 어떻게 돼야 돼? 날씬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염색 분체로 나눠지더라.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서 잘라지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잘라지면 뭐만 있어야 돼? 이렇게. 아, 날씬이들만 2개 있는 거야. 날씬이들만 2개 있는데 어떤 그림 나오는지 봐. 이렇게. 날씬이가 2개 있지. 그런데 날씬이만 2개 있는데 얘네들은 상동염색체야, 상동염색체가 아니야. 상동염색체 되면 안 되잖아. 알겠니? 그래서 아, 이렇게 연속되는 거야. 2회 연속 분열되는 걸 우린 뭐라 그래? 감수분열이라 그래. 그래서 딸세포, 자손세포가 몇 개 나와? 4개가 나오는 거야. 4개. 알겠니?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해서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밖에 안 나오는데 감수분열은 몇 번 분열하는 거야? 2번 분열해서 딸세포가 4개 나오는 거야. 이게 수가 감하는 감수분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란다. 염색체 수가 몇 개로 줄어들어야 돼? 염색체 수가 몇 개로 줄어들어야 돼?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게 감수분열이야.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없죠? 말이 좀 많아서 그렇지 별로 어려운 건 없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보자. 한 번 더. 이번엔 그림을 좀 바꿔 그릴까요? 이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 자, 간다. 해볼게. 얘하고 조그만한 거 봐. 조그만한 거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요게 무슨 세포야? 감수분열 전 세포야. 이걸 정자라고 하면 나중에 배우는데 이걸 정자라고 하면 이걸 정자의 모세포라 그래. 이걸 정모세포요 그러는 거야. 정자의 모세포라 그래서. 알겠니, 정훈아? 정자의 모세포야. 그런데 봐. 얘가 간기를 말하는 거야. 간기. 간기가 되겠지. 그럼 이제 전기가 된다. 그럼 여기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그랬지. 간기는 안 보이는 거야. 핵막과 있어서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보이면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가 봐라. 전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 이게 전기야. 전기 때 그림 겁나 중요한 거야.
얘가 전기가 되면 그림을 너희들한테 그릴 수 있어야 돼. 전기가 되면. 이게 전기가 되는 거야. 전기. 됐니? 전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얘가 복제가 돼야 되겠지. 복사가 돼야 돼. 그래서 뚱뚱이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뚱뚱이. 이렇게. 복제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뚱뚱이가 돼야 되는 거야. 뚱뚱이. 알겠니? 복제됐지? 근데 복제가 됐는데 감수분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복제된 저 뚱뚱이들이 어쩌자는 거야? 붙어! 알겠니? 그래서 복제된 뚱뚱이들이 붙어! 야, 붙어! 하고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복제된 후에 짠! 하고 붙는 거야. 짜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붙는 거야. 됐니? 주영아, 붙었어. 얘는 뭐라 한다고? 주영아, 얘는 뭐라 한다고? 그래, 이가 염색체. 요거, 이가 염색체. 어디서만 볼 수 있어? 감수분열에서 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조그만한 놈도 붙어야 되겠지? 조그만한 놈 붙어! 조그만한 거 붙어! 니네 붙어라!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조금. 이가 염색체. 그 다음에 이게 전기야. 중기 때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 얘네들이 가운데 몰리면 되겠지? 후기 때는 어떻게 되면 돼? 걔네들이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로 나눠져야 되겠지? 말기 때 어떻게 되면 되겠어? 잘려버리면 되겠지? 자, 말기 때 잘려! 그래서 말기 때 자를 거야, 내가. 잘 봐! 말기 때 잘랐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떻게 돼야 돼? 상동 염색체가 존재할 수 없어. 뚱뚱이 큰 거 이리 가고, 뚱뚱이 큰 거 이리 가고, 이렇게. 됐니? 뚱뚱이 조그만한 거 이리 가고, 뚱뚱이 조그만한 거 이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니? 여기서 표현 잘 봐. 얘네들은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해? EN의 염색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얘는 상동 염색체 있어 없어? 없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거 없지. 상동 염색체가 존재할 수 없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야? N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여기를 부를 때 뭐라 부를 거야? 1차 분열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1차 분열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분열에서 EN의 염색체가 N으로, 1차 분열에서 EN의 염색체가 N으로, 1차 분열에서 EN의 염색체가 N으로. 수가 감하는 분열 언제 일어나요? 1차 분열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분열 계속 가봐. 여기서 얘가 계속 간다. 얘가 계속 가면 얘는 뚱뚱이 염색체가 홀쭉이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뚱뚱이 염색체가 홀쭉이로만 바뀌어주면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뚱뚱이 염색체가 홀쭉이로 바뀌니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니? 얘도 그러니까 염색체 수는 몇 개예요? 얘도 염색체 수는 몇 개야 돼? N개요. 염색체 수는 N개죠. 이렇게.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염색체 수는 계속 N개인데 뚱뚱이가 홀쭉이로만 바뀐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감수분열은 그래서 몇 번 해요? 2번 해요. 그래서 얘는 1차 분열이라고 그러고 얘는 몇 차 분열이라고 그러고 2차 분열이라고 그러고 얘는 2차 분열이라고 그러고 얘는 2차 분열. 2번 하는 거야. 2번. 여기까지 됐니? 이거 우리가 감수분열이라고 그러고 2회 연속분열했으니까 봐. 얘 세포를 우린 뭐라 그래? 모세포 그래요. 그럼 얘네들 세포를 뭐라 그럴까요? 자손세포 그래요. 자손세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딸세포 표현해. 딸세포. 알겠니? 그럼 얘를 뭐라 한다고? 딸세포 표현한 거야. 딸세포. 딸세포. 그래서 모세포 하나에서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져? 4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세포 분열을 통해서 4개씩 만들어지니까 알겠니? 수억 개, 수천, 수만, 수십만, 수억 개의 정자가 한 방에 만들어지는 거야. 한 번 분열할 때마다 몇 개씩 만들어지니까 4개씩 만들어지니까. 내 말 이해 갔니? 이걸 우리 무슨 분열이 한다고? 감수분열이야. 감수분열 이제 특징 알겠어? 2회 연속 분열이야. 딸세포 4개 만들어지고 염색체 수가 EN에서 최종으로 몇 개? N으로. 그래서 염색체 수는 EN에서 N으로. 됐니? 이걸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감수분열 특징 알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단다.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어렵진 않아요. 수가 감하는 분열, 감수분열이었습니다. 수가 감하는 분열, 감수분열이었습니다.
수가 감하는 분열, 감수 분열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봐봐.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야 돼. 그래서 뇌기의 딸세포가 만들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감수 분열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자, 봐. 감수 분열. EN의 염색체가 N으로 왜 줄어야 되냐고 묻는 거잖아. 됐어? EN의 염색체가 왜 N으로 줄어야 되니? 왜 줄어야 돼? 아까 했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다시 정상적인 염색체 수가 돼야 되지.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아, 내가 자손을 세대가 거듭돼서 자손을 낳더라도 그 자손의 염색체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위에 할아버지 위에 그 할아버지들 세대가 거듭돼도 염색체 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건 왜 그러겠어? 염색체 수가 그렇지 반으로 줄어드는 감수 분열 결과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인 거지.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림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림 잠깐 보러 갈게요. 그림이 엄청 중요해. 봐봐.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 그림 말하는 거야. 이 그림. 이 그림이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감수 분열의 의미잖아.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걸 봐. 얘하고 모양과 크기가 같죠. 얘하고 모양과 크기가 같고 얘하고 모양과 크기가 같죠. 우리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라 그래? 상동 염색체라 그래. 그러면 이건 체세포에서나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생식세포는 뭐가 돼야 돼? 정자나 난자가 돼야 되겠지. 정자나 난자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자나 난자는 상동 염색체를 가질 수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봐.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상염색체는 모르겠지만 봐봐. 엄마는 XX라는 무슨 염색체가 있어? 성염색체가 있어. 이게 뭐야? 알겠니? 이게 뭐야? 됐어? 그러면 엄마는 이걸로 뭘 만들어? 난자를 만들겠지. 그래서 모든 여성의 난자에는 이거 아니면 이게 들어있는 거지. 그럼 성염색체 X 아니면 X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모든 난자에는 X 아니면 X밖에 못 들어있는 거야. 근데 남자는 XY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됐니? 그러면 정자를 만들 때 이 X라는 정자를 가진 정자도 있고 요 Y라는 정자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걸 주는 거지. 동시에 같은 걸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남자는 정자를 만들 때 정자가 X염색체를 갖고 있는 정자도 있고 정자를 만들 때 Y염색체를 갖고 있는 정자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난자와 이 정자가 수정이 되면 누가 태어나는 거야? 여자가 태어나는 거고 이 난자와 이 Y가 수정하면 뭐가 태어나는 거야? 남자가 태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성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갖고 있는 거야? 정자가 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감수분열 결과 정자가 어떻게 돼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 또는 모든 염색체의 절반만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알겠니? 감수분열이었습니다. 감수분열 의미 알겠어? 나중에 이런 거 배워. 뭐 배우냐면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가끔 돌연변이가 태어나는데 이 XY를 다 갖고 있는 정자도 있어. 가끔. X하고 Y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감수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거지. 알겠니? 그래서 XY를 다 가지고 있는 정자가 있어. 가끔. 그럼 얘하고 수정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돌연변이 이상한 애가 태어나는 거야. X염색체도 있고 XX도 있고 Y염색체도 있단 말이야. 이런 애가 태어날 수 있어.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애 태어날 수 있다. 얘 태어나면 여자게 남자게? 얘 태어나면 여자겠어 남자겠어? 남자겠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 Y를 들고 있으니까 남자야. 알겠네? 근데 X를 2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남자겠어? 아주 여성스러운 남자지. 알겠니? 굉장히 살다 보면 여성스러운 남성 있지. 선생님도 굉장히 여성스럽잖아, 그지? 어머나, 좀 여성스러워. 알겠어? 선생님들 X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도 아마 부끄럼도 많아, 내가. 선생님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 알지?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하겠어, 남들하고. 굉장히 부끄럽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때? 가끔 니네 아무튼 연예인 나오는 무슨 프로 봤는데 어떻게 돼? 그렇지. 건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때나 30대 때 가장 생식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런 거 만들어지는 능력이.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결혼 정년기라는 게 뒤로 많이 갔단 말이야. 옛날엔 20대면 결혼해야 되는데 요즘 20대 때 결혼 누가 안 해. 30대 때도 결혼한다는. 막 40이 넘어서 막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나의 생식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까 봐, 그래서 20대 때 자기 정자를 얼려놓거나 20대 때 나의 난자를 얼려놓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결혼을 내가 늦게 할 건데, 그럼 내가 늦게 할 때 이 생식세포도 어때? 가장 분열이 잘 될 때가 20대 때래. 20대 때나. 알겠니? 10대 후반이나. 알겠니? 인간은 진화되어 온 동물이잖아. 인간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어? 우리? 1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후기 때는 40이 평균 수명이야. 그러니까 40 넘으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래서 60만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했단 말이야. 환갑잔치를 한 거지. 그러니까 40이면 죽어야 돼. 죽는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몇 살에 결혼해야 돼? 그렇지. 10대 후반엔 결혼해야 되지. 아야? 10대 후반엔 니네 나이 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15살엔 결혼을 해야 15, 16에 내가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애가 다시 15 정도 되면 내가 이제 30 넘어 31, 2살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알겠니? 그럼 30, 30살에 우리 애를 또 시집 보내야 되고 내가 40 넘으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우린 그렇게 살아왔었어.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생식 능력은 10대 후반이 가장 최상이어야 된단 말이야. 10대나 20대 초반에. 알겠니? 근데 인간의 삶이 약 100년 만에 어때? 인간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린 거지.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40대 때 누가 죽을 준비를 하나.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요즘은 생식 능력이 좀 이렇게 뭔 얘기 하다 이렇게 갖다 단다. 됐어요? 그래서 감수 분열입니다. 수가 감하는 분열이 아주 중요한 거야. 너희들한테는. 자, 계속 갑니다. 문제 몇 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시험에 이런 걸 자꾸 내는 거야. 이런 걸. 자꾸 학교 시험에는 이런 걸 자꾸 내는 거야. 그래서 A의 이름 뭐니? 이렇게 묻는 거지. A의 이름 뭐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야 돼? 어이구,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붙어 있어 보이지?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붙어 있어 보니까 A 이름 뭐니? 뭐라 하면 되겠어? 그렇지. 이가염색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2번 문제가 이걸 순서대로 써봐라. 그러네. 순서대로 써봐라.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이런 거지. 근데 이름 잘 봐야 되는데 봐봐. 나 봐봐. 얘 그림하고 요 그림이야. 요 그림이야. 됐니? 이 그림과 이 그림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겠어? 공통점은 둘 다 끌려가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뭐야? 끌려가고 있으니까 후기. 됐니? 얘네들은 끌려가고 있어서 후기야. 물론 이 안으로 들어오면 말기라고도 할 수 있어. 알겠니? 후기 말기 그림이 같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봐라. 누가 1차 분열 후기고 2차 분열 후기일까? 그럼 여기서 잘 봐야지. 얘하고 얘하고가 서로 떨어진 거야. 지금 얘하고 얘하고가 떨어진 거지. 그럼 얘네들을 보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아 지금. 그럼 얘는 지금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로 나눠지는 거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얘하고 얘하고 붙어있다 떨어진 거지. 그럼 얘네들을 붙여보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뚱뚱이 염색체였던 거지. 뚱뚱이 염색체가 홀쭉이로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차 분열 후기인 거고 얘는 2차 분열 후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림을 봐야 돼. 그림을. 알겠니? 그림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헷갈릴 거 없어. 그 다음에 얘는 잘렸으니까 이제 말기가 되는데 봐. 얘 크기가 큰 거고 얘는 크기가 작은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1차 분열이 끝난 거야. 이 상태에서 1차 분열이 끝난 거란다. 됐어? 왜? 뚱뚱이 염색체로 보이는 거지? 됐네. 그래서 얘가 1차 분열 말기가 되는 거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돼? 이가 염색체가 보이고 얘네들이 뭉태기로 보이겠지? 이건 제 1차 분열의 전기가 되는 거야. 됐니? 가운데 몰려있으면 중기라 그럴 텐데 얘네들은 가운데 몰려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전기. 이 그림에서 제일 순서당 먼저 있는 건 그러니까 누가 돼야 돼? 1차 분열 전기, 그 다음에 1차 분열 중기. 됐니? 얘가 1차 분열, 얘는 1차 분열. 자, 봐. 얘 1차 분열 중기 같아? 2차 분열 중기 같아? 2차 분열 중기야. 왜? 얘하고 상동염색체 있어 없어? 없지. 알겠니? 그러니까 1차 분열이 벌써 끝난 거야. 1차 분열이 끝났으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알겠어? 됐니?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뭐부터 쓰면 되겠어? 순서대로 2번 쓰는 거야.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부터 보여? 라부터 보이겠네요. 그래서 2차 분열, 1차 분열 전기, 1차 분열 중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1차 분열 중기는 지금 안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차 분열 중기, 얘가 후기 같죠? 2차 분열 후기, 그래서 다로 가야 되겠네요. 중기가 안 보여서. 1차 분열 말기, 끊어지고 나면 말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분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분열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분열에서 얘가 가운데 몰려 있으니까 2차 분열 중기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2차 분열 말기 잘려진 것 같죠? 2차 분열 말기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림도 보고 읽을 줄도 알아야 돼.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잘. 됐다. 조금 바빠서 문제 하나만 풀고 다시 올 거야. 문제 하나만 풀고. 문제 하나만 풀고. 예. 여러분들한테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내는 게 얘야. 어이구. 됐어요? 이 문제가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대. 자, 문제 볼게요. 이 말 오늘 배운 거의 결론이야. 그림 오른쪽 그림은 어떤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적 구성이야. 이거 체세포 염색적 구성이야. 이 생물의 생식세포는요. 이게 체세포래. 이게 체세포래. 됐니? 이 생물의 생식세포는요. 이 생물의 생식세포는 누굴 말하는 거야? 정자나 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생물의 정자나 난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는 거야. 이 생물의 정자나 난자는 어떻게 생겼겠니? 항상 상동염색체를 가질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어떻게 가지면 돼? 요 세모 두 개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죠?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안 되죠. 생식세포는. 그러니까 이 세모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됐어요? 요거 별 두 개 있죠? 이것도 체세포니까 상동염색체로 있죠? 그럼 별도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만 가지면 되겠죠? 이 별도 하나만 가지면 될 거 아니야. 됐니? 요 막대기 같은 것도 두 개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만 가지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만 가지면. 요 동글뱅이도 몇 개 있으면 되겠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알겠니? 그러니까 생식세포라는 건 모든 유전자에 몇 개만 있어야 되겠어? 절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 성질이야? 됐어요? 그 말 이해갔어요? 아주 쉽죠? 요렇게. 오늘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가 더 있어서 문제편에서 잠깐 또 하나만. 우리 앞에 책에는 없는데 문제에 있는 문제가 있어. 책에는 없는데 문제에 있어. 문제. 발음 몇 번이야? 여기 있네. 얘 말하는 거예요. 책에는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도 아주 쉬운 거야. 됐니? 우리 안 배워서 그런 거지. 자, 봐. 그림은 감수분열 과정에서 핵 하나당 DNA의 상대량. 여러분들이 DNA의 상대량이라고 그러겠죠. 잘 봐.
이 DNA 상대량은 염색체 모양이야. 잘 봐. 요걸 우리는 DNA 상대량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요게 뭐지? 염색체잖아. 알겠니? 그 염색체 속에 뭐가 들어있지? 유전자가 들어있고, 우리 저번 주 내용에서 그 유전자들 뭉태기를 뭐라 그래? 그걸 DNA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요 DNA 상대량을 봐봐. 요게 2지. 잘 봐야 돼. 요게 2라는 건 저렇게 생긴 놈이 요렇게 있다는 뜻이야. 요렇게. 됐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감수분열이란 말이야. 선생님 감수분열인지 어떻게 하니? 그러면 DNA 상대량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얘가 두 번 분열하는 거야. 1차 분열. 됐니? 얘가 몇 차 분열? 2차 분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열을 두 번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분열이야? 감수분열이지. 그러면 핵막과 인이 있을 때 요거야. 안 보이는 거야. 요게 안 보이잖아. 우리는. 요 그림이 안 보이.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 간기 그러는 거야. 그럼 봐라. 여기서 요거 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DNA 상대량이 2배가 되는 거지. 이게 복제가 되잖아. 간기 때 DNA가 복제가 되는 거야. 그럼 DNA가 복제돼서 어떻게 되지? 그렇지. 뚱뚱이 염색체가 되잖아.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모양이 뚱뚱이로 바뀌어요. 이렇게 뚱뚱이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봐.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를 분열기.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니?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저렇게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1차 분열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 1차 분열을 하고 나면. 됐니? 요게 상동염색체지. 그 상동염색체가 잘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 1차 분열하고 나면 뚱뚱이가 하나만 있어야 되지. 잘라져서. 요 기준은 세포 하나당 그림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봐. 핵 하나당, 세포 하나당 DNA 상대량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서 봐. 한 번 더 잘리지. 2차 분열하면 저 뚱뚱이가 어떻게 돼? 홀쭉이가 돼야 되겠죠. 뚱뚱이가 홀쭉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 4, 2,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요거 염색분체 있지.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 DNA 상대정량. 실제 값은 아니고 DNA 상대량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 구간에서 DNA가 뭐 됐어? 복제됐어? 가 구간이 여기 있잖아요. 요게 있잖아요. 여기서 DNA가 복제됐잖아요. 그래서 가 구간에서 DNA가 복제됐습니다. 복제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 모양이 요런 모양이었던 새끼가 모양이 요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어요? 감수 1분열의 중기세포는 어디야? 감수 1분열의 중기는 여기 있네. 여기서부터 감수 분열 제1분열 되는 거야. 전기, 중기, 후기 짠 잘라질 때가 말기. 그러니까 나 구간에서 중기는 그렇죠. 여기 어디쯤 있겠죠. 전기, 중기, 중기. 여기 어딘가 있겠죠. 전기, 중기. 됐어요? 이것도 맞는 말 같네요. 됐어? 라 구간 여기네. 라 구간에 핵 하나당 DNA 양은 감수 1분열 전기세포의 절반이야? 감수 1분열 전기면 어디야? 감수 1분열 전기세포? 여기잖아. 감수 1분열 전기는 여기쯤 되겠지. 됐어요? 근데 라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감수 1분열 전기의 절반의 절반 돼야 되겠죠? 한 번 분열, 두 번 분열 됐으니까 절반의 절반. 됐니? 그럼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절반의 절반은 4분의 1이야. 알겠니? 숫자도 있잖아. 4. 이거 얼마야? 1. DNA 상대랑 얼마가 돼야 돼? 절반의 절반이 돼야 되는데 절반이다.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도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니? 그래서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도 여러분들 고2들 선생님이 이거 가르치는데 계속 그림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야. 한 번만 더 하고 진도 나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 머물러 있네요. 여기 봐. 됐니? 간기.
그죠? 이 그림. 항막과 인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보인다면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 있어야 돼? 전기, 이가 염색체. 그래서 전기, 중기, 알겠어? 그 다음에 후기 땐 그림은 안 보이고 잘렸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다해서 나로 가면서 뭐라 부르면 되겠어? 다해서 나로 가면서 그 뒤에 가면 담요 있어요. 추우면 추워? 담요 있잖아. 됐어요? 여기 뭐 있지? 여기서 여기 다해서 나로 가면서 뭐 있어? 여기 1차 분열이야. 1차 분열. 여기 1차 분열. 여기를 1차 분열이라고 해. 그죠? 그래서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래서 여기 EN개. 여기 몇 개? N개. 이렇게 돼 있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라에서 마로 가면서 얘를 2차 분열이라 그래. 2차 분열이라고 그러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요거 뚱뚱이 염색체가 홀쭉이 염색체로 나눠지는 거죠. 염색체 수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죠. 염색체 수는 안 바뀐 거야. 알겠니?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 원영아,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 하나.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 하나. 그래, 염색체 수는 안 바뀌는 거야. 뭐가 줄어든 거야? 그렇지. DNA가 줄어든 거지. DNA가. 이해됐습니까? DNA가 줄어든 거다. 됐죠? 이렇게. 문제 더 풀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오늘 하나 마무리가 돼야 돼서 조금만 더 갈게. 나머지 문제는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로 대체하겠습니다. 문제는 숙제로 대체합시다.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 하나가 더 남았어. 뭐가 남았어? 생식이야, 생식. 사람의 발생, 사람의 생식이야. 아니, 보자. 뭐 있어야 돼? 생식기관. 여러분, 생식이 뭐지? 생식이 뭐야, 생식?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쓰는데 하나는 뭐 배워? 생장을 배워. 생장. 우리는 생장을 배울 거야. 생장. 생장은 뭐지? 그렇지. 몸이 자란다. 그러니까 생장은 생장이다. 생장은 몸이 뭐한다? 자란다. 몸이 자란다. 요건 생 뭐라 그래야 돼? 장이라는 말을 쓸 거야. 그 다음에 생식이란 말을 쓸 거야. 생식이라는 말을 쓸 거야. 생식. 뭐한다? 자손을 낳는다. 또는 자손을 번식한다. 그래서 생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손의 번식을 말하는 거야. 자손의 번식. 알겠습니까? 자손의 번식을 생식. 생장. 몸이 자라는 거. 그래서 유성생식, 유성생식. 이건 아주 어렸을 때 배웠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생식, 자손을 번식하는 거야. 유성, 무슨 뜻이야? 유성. 있을 유자지. 성이 있다. 남녀 구별이 있는가? 암컷과 수컷. 암컷과 수컷에 의해서 생식하는 걸 유성생식. 요거의 반대말로 뭐 있지? 무성생식이 있었을 거야. 중학교 때 배웠어. 아주 중학교 때 더 어렸을 때 배울 건데 무성생식. 성이 관계없어. 암컷과 수컷하고는 관련이 있어. 지가 가다가 몸이 똑 쪼개져. 그래서 2마리 되지. 또 갔다가 몸이 또 쪼개져. 그래서 몇 마리 돼? 또 2마리 되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몸이 자라서 생식되는 거. 이분법으로 분식하고 이런 걸 무성생식이라 그래. 알겠니? 그래서 우리 책은 그 생식 중에서 인간의 생식을 배우는 거야. 인간의 생식을.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생식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생식기관. 알겠어?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관, 자손을 낳는 기관. 여성의 생식기관, 여성이 자손을 낳는 기관. 됐니?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거 남성의 생식세포. 그럼 뭐라 돼? 정자. 정자. 이건 생식세포. 알겠니? 난자는 생식세포.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관은 난자를 만드는 과정. 남성의 생식기관은 정자를 만드는 기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소에서 정자 만들어. 됐니? 난소에서 난자 만들어. 알겠니? 야, 작년에 정말 치사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학교 선생님이었는지 봐봐. 예, 정소야. 됐니? 정소의 염색체 수는 몇 개야? 정소의 염색체 수는 몇 개겠니? 23개다. 이렇게 냈어.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맞아, 틀려? 틀리지. 우리는 정자만 23개야. 또는 난자만 23개야. 얘는 정자를 만드는 내 몸땡이지. 체세포지. 그 염색체 수는 46개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자와 난자를 빼고는 다 염색체가 몇 개 있어야 돼? 46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치사하게 정소의 염색체는 23개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 다 당한 거지. 정자인 줄 알고. 알겠어? 정자만 23개고 나머지 다 뭐가 돼야 돼? 46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자 만든다. 그래서 정소. 자, 부정소. 정자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야. 또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성숙이나 저장되어 있거나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수정관. 요 수정관으로 정자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수정관으로 정자가 나오는 거야. 정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관, 뭐 여성의 생식기관도 똑같아요. 난소. 여기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데 저 뒤에 가서 요걸 수란관이라 그래. 수란관. 이 수란관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수정란이 만들어지거든. 이 수정란이 조금 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동해 갈 거야. 그래서 이걸 수란관. 그 다음에 자궁. 요 자궁인데 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 바로 뭐가 돼야 돼? 태아가 자라는 거 자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난소, 수란관, 자궁이 되어 있고 정자가 들어오는 길을 우리 뭐라 그래? 질이라 그래. 질.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건 자궁, 수란관, 난소. 이름 잘 외워둬야 돼. 됐어요? 이름 잘 외워두시고. 근데 요즘 들어서 뭐 이걸 시험에 내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은 없는데요. 자, 갑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다. 엄청 중요한가요, 여기? 그래서 정자 어떻게 생겼어? 됐니?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 이 꼬리. 됐니? 이 꼬리를 다른 말로도 해. 이걸 편모라고도 해. 편모. 이 꼬리를 편모라고도 해. 근데 요즘 아마 꼬리라고 가리키는 것 같아. 그래서 정자가 움직일 수도 가는가. 됐니? 그리고 여기에 머리가 있는데 여기에 핵이 있고 여기에 염색체 23개가 있어. 난자, 뭐 난자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고 핵이 있고 나머지 세포질이야. 됐어요? 여기 핵이 요만큼 있는 거야. 그리고 요 세포질이 뭐냐면 요거까지 중요한 거야. 세포질이 뭐냐면 이거 다 양분이야. 이거 다 양분. 다 양분이야. 니네 계란 먹어본 적 있어? 계란 정도는 먹을 수 있어? 형편이? 안 나? 형편이 괜찮아? 계란 먹어봤어? 그 정도는 되지 형편이? 됐어? 안 나가 그지? 아프면 안 돼? 우리 아프면 애가 낫질 않아. 그래서 안 나. 아무 안 나. 그래서 차가 안 나. 차 사면 안, 아니 또 인강 듣는 애들이 있을 테니까 박 안 나야 박 안 나. 안 된가? 김 안 나? 안 나는 계란을 먹어봤지. 잘 봐. 계란 자체 잘 들어야 돼. 계란을 후라이 한다고 해서 딱 깨놓지. 그럼 그 계란 하나 자체가 다 뭐야? 세포야. 계란은 하나 자체가 세포야. 계란 하나 있지. 그 계란 하나가 세포다. 알겠니? 그래서 계란하고 똑같은 건데 잘 봐. 무슨 얘기냐면 계란을 끓여. 계란 그러니까 이상한데 달걀 그럴까? 달걀이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 무슨 자 있어? 노른자 있지. 여기 흰자 있지. 이 노른자와 흰자가 다 세포질이야. 다 양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계란을 자세히 보면 요 노른자와 흰자 사이거나 여기에 조그마한 뭐 허여불그리한 게 있을 거야. 끝에도 붙어 있거나. 알겠니? 그게 바로 뭐야? 핵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계란은 요 핵이 됐니? 자라는데 요 필요한 모든 요게 다 양분이야. 그러니까 난자도 요 핵 빼곤 다 양분이야. 저 양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래서 난자하고 정자의 크기를 보면 난자가 정자의 크기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엄청 크지. 아이고 어딨어. 하나 더. 여기 아야. 바쁜데 지금. 오늘도 다 못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봐. 난자가 이만해. 근데 정자는 요만해. 알겠니? 그 난자에 비해서 정자가 매우 작지. 왜 그럴까라는 거야. 왜 그럴까? 아주 간단한 거야. 자, 보자. 그래서 정자에 비해서 난자가 무한히 크다. 물론 염색체의 개수는 같지만. 자, 보세요. 봐봐. 여기서 봐. 정자랑 난자랑 만났어. 이걸 뭐라 한다고? 수정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자랑 난자랑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세포가 몇 개 되는 거야? 2개, 세포가 4개, 세포가 8개, 세포가 16개, 세포가 16개, 32개, 64개, 128개 막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래서 세포가 매우 셀 수 없을 만큼 되는 걸 이걸 포배라 그래. 이걸 포배. 알겠니? 그래서 포배 상태에서 아까 여기가 자궁이었지? 자궁에 착상이 되는데 자 봐. 여기서 수정되지. 여기서 착상되지. 이 착상된다. 그러면 수정에서부터 착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야? 일주일. 한 7일 걸린다고. 이게 7일. 여기 7일. 그러면 수정된 수정란이 착상까지 오는데 이 세포 분열을 쭉 해서 와야 될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럼 얘는 살아있어 죽었어? 살아있는 세포인데 세포 분열을 계속해야 되겠지. 이때 필요한 이 양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7일 동안 이걸 발생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생 과정 7일 동안 양분이 있어야 되겠지. 얘가 살아있으려면 그 양분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난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난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난자가.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난자가 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자에 비해서 매우 커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그래서 정자에 비해서 난자가 무한히 커야 되는 이유는 이 난자가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또는 그걸 난활 과정이라 그래. 난활 과정에서 뭐라 그래? 여기다 발생 과정이라 그래. 그래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포 분열을 거치는 과정을 발생 과정이라 하는데 그 발생 과정을 우리 뭐라 그래? 양분을 난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니?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어. 그 다음에 이제 봐. 발생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봐. 다 했어, 이제. 발생 과정 봐라. 요게 뭐지? 수정란이지. 됐어요? 수정란이야. 근데 이게 수정란인데 봐봐.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세포가 이렇게 2개가 되지. 됐니? 봐. 그러면 이걸 난활 과정인데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건 체세포 분열이지. 체세포 분열인데 딸 세포가 커지지 않고 조그만해지잖아. 됐니? 그래서 난활 과정에서는 딸 세포가 커지지가 않아. 커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돼야 돼? 세포 하나가 다시 요게 세포 하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활이 진행되면서 세포의 수는 늘어나지만 세포 각각의 크기 세포 하나는 세포 각각의 크기 봐. 요게 하나 세포였고 요게 하나 세포였고 요거 하나 세포겠지. 또 다음 그림을 그리면 바쁜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하나 세포가 요렇게 세포가 되잖아. 그래서 난활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세포의 수는 많아지지.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적어지죠. 여기까지 갔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고 난활을 거쳐서 자궁 안쪽에 파묻히면 그걸 우리가 착상이 되는데 착상은 수정 후 일주일. 수정되고 일주일. 그 다음에 착상이 될 때부터 우리가 임신이라고 하는 거야. 임신. 알겠네? 그러니까 수정이 임신 아니야.
착상 임신이야. 수정과 임신은 달라. 알겠니? 수정은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걸 수정이라 그러고요. 착상은 자궁에 달라붙어야 착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신이 되면 엄마 몸에 착상이 된 거야. 이제 착상이 돼서 임신이 되면 이런 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엄마는 태아에게 그렇지 산소와 영양분을 주는 산소. 됐니? 야,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살았었지? 옛날에? 그렇지? 엄마가 너희들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주는 거야. 너희들은 뭘 주는 거야? 엄마한테 노폐물을 주는 거야.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 그러니까 뱃속에서 엄마한테 살면 엄마가 먹은 거. 알겠니? 그래서 엄마의 양분과 엄마의 산소가 너희들한테 전달되는 거고. 됐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엄마의 이산화탄소, 노폐물, 너희들이 만들어낸 됐어? 분비물, 똥 말하는 거야. 아, 뱃속에 살아서 엄마한테 똥만 준 거야, 니들은. 그리고 태어났으면서 엄마들한테 뭐라고.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태아는 모체에게 이산화탄소, 노폐물 주는 거지. 됐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죠? 이걸 뭐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험 문제로 나오면 뭐 단순해서 자, 배아, 태아, 그 다음에 출산. 그래서 배아는 됐어? 봐봐. 배아는 수정란이 나날을 시작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세포덩어리야. 됐니? 그러니까 착상되기 전까지를 우리 뭐라 그래? 배아라 그래, 배아. 알겠니? 바빠도 할 말은 할까? 그 친구 중에 이시영이라는 배우가 있어. 맞나? 내가 안 만난 지 오래돼서 그래. 선생님 친구 중에 이시영이라는 여배우가 있지. 알겠어? 요즘 문제가 되는데 조금 알아? 이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지. 근데 결혼 상태를 유지할 때 배아를 냉동해 놨대. 배아를 냉동해 놨대. 요즘 핫한데 집에 인터넷은 되지. 됐어? 인터넷은 되지. 형편이 좀 어려운 애들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한 거지? 배아를 냉동해 놨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정자랑 난자랑 뭐 됐어? 수정을 시키고, 알겠니? 요즘 의료 기술이 그 정도 발달되는 거야. 수정시켜서 뭐까지 만들어낸 거야? 나날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수정란이 정자가 된 게 아니라 수정란이 어떻게 돼? 세포 분열을 해서 됐니? 수정란이 세포 분열이 된 거, 세포 분열까지 되어 있는 거, 걔를 냉동시켜 놓은 거야. 알겠니? 냉동시켜 놨다고. 알겠니? 그래서 걔를 자신의 자궁에다가 착상만 시키면 뭐가 돼? 임신이 되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자나 난자를 냉동시켰는데 요즘은 부부가 배아를 냉동시킨다고. 알겠니? 그래서 자신들이 어때? 시기 때 자기들의 어떤 조건이 맞으면 임신을 선택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요즘은. 알겠니? 근데 그분이 문제가 된 건 뭐야? 이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혼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아빠가 없는 거지. 또는 남편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배아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해서 임신을 했대.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아라는 말 알아들었어? 배아. 알겠니? 그러니까 똑똑해야 인터넷 뉴스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거야. 멍청한데 배아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지 보면서 뭐가 문제지? 이러고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정자나 난자가 수정되고 8주가 지난 뒤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수정되고 8주가 지나면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대. 됐니? 그래서 수정 후 8주 후에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출산은 수정 후 약 얼마? 수정 후야 이거 수정 후. 수정되고 정자랑 난자랑 만난 후 됐니? 얼마가 돼야 돼? 한 266일 지나면 출산을 거친대. 이해됐어요? 여기 뒤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와버렸는데 이 뒷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조금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잠깐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어드렸네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고 유전 처음에 조금 시작할게요. 206페이지 209분에
다음 시간에는 209페이지까지는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209페이지까지 다 풀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